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51세 건설회사에서 현장 소장을 하고 있습니다. 25년간 같은 일을 해오면서 성실하게 살아온 평범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현장에서는 좀 무뚝뚝하다는 소리를 듣지만 집에서만큼은 자상한 남편이자 아버지였거든요. 결혼 25년째 대학생 아들 하나와 고등학생 딸 하나를 둔 평범한 가정의 가장이었습니다. 아내와는 연애 2년 만에 결혼해서 지금까지 큰 탈 없이 살아왔어요. 물론 부부싸움도 가끔 했지만 그래도 서로를 믿고 의지하며 살아왔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제 인생이 그리 평범하지만은 않았네요. 1년 전 그 일이 일어나기 전까지는 정말 모든 게 순조로웠거든요. 회사에서도 인정받는 현장 소장이었고 집에서도 든든한 가장이었어요. 그런데 결혼 24년째 되던 해 가을, 아내 휴대폰에서 우연히 본 메시지 하나가 제 모든 것을 바꿔놓았습니다. 그때까지 저는 화를 내는 것보다는 참고 넘어가는 성격이었는데 그 일을 겪고 나서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어요. 지금 돌이켜보면 그때의 제가 너무 성급했던 것 같기도 하고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것 같기도 합니다. 그날은 2023년 10월 12일 목요일 저녁이었습니다. 평소처럼 현장에서 늦게 들어와서 샤워를 하고 있었는데 아내가 급하게 마트에 간다며 나갔어요. 그런데 휴대폰을 거실 테이블에 두고 간 거예요. 처음에는 그냥 내버려뒀습니다. 아내 폰에 관심 있을 리가 없잖아요. 하지만 연달아 메시지 소리가 계속 나더라고요. 혹시 급한 일인가 싶어서 확인해 보려고 했는데 화면에 미리 보기로 내용이 보였습니다. 그 순간 제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남자 이름으로 저장된 연락처에서 온 메시지였는데 내용이 너무 노골적이었거든요. 오늘 오후 너무 좋았어. 당신 냄새가 아직도 내 몸에 남아있는 것 같아라는 문자였습니다. 손이 떨려서 휴대폰을 제대로 잡을 수도 없었어요. 25년을 함께 살아온 아내가 다른 남자와 그런 관계라니 믿고 싶지 않았지만 그 메시지는 너무나 명확했습니다. 머리가 하얘지면서 동시에 뭔가 뜨거운 게 치밀어 올랐어요. 25년 동안 현장에서 일하면서도 이런 기분은 처음이었습니다. 분노라고 하기엔 너무 복잡하고 그냥 모든 게 무너지는 느낌이었거든요. 더 확인해보고 싶었지만 휴대폰에 비밀번호가 걸려 있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순간 아내가 언제 비밀번호를 바꿨는지가 궁금해졌습니다. 예전에는 제 생일로 해놨었는데 말이에요. 아내가 돌아올 때까지 20분 정도였는데 그 시간이 2시간 같았습니다. 거실에 앉아서 그 메시지 내용만 계속 생각했어요. 오늘 오후 너무 좋았어. 그럼 오늘 오후에 만났다는 얘기잖아요. 오늘 아내는 친구들과 쇼핑한다고 했는데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을 때 제 마음도 함께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평소 같으면 고생했어. 뭘 사왔어? 이런 식으로 말했을 텐데 그날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아내는 평소와 다름없이 인사를 했습니다. 하지만 제 눈에는 모든 게 가짜로 보였어요. 그 미소도 그 목소리도 25년을 함께 살면서 쌓아온 모든 추억들도 한순간에 의심스러워졌습니다. 그날 밤은 한숨도 잘 수 없었어요. 옆에서 자고 있는 아내를 보면서 이 사람이 정말 나를 배신했을까 하는 생각과 설마 그럴 리가 없어 하는 생각이 계속 맴돌았거든요. 하지만 그 메시지는 너무나 확실했습니다. 새벽 4시쯤 되어서야 결심이 섰어요. 더 이상 이렇게 의심만 하고 살 수는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확실하게 알아봐야겠다고, 그리고 만약 정말이라면 바로 대처해야겠다고 마음먹었어요. 그 다음날 금요일, 아내는 평소와 다름없이 회사에 갔습니다. 저도 현장에 나갔지만 일에 집중할 수가 없었어요. 머릿속에는 온통 어제 본 그 메시지만 맴돌았거든요. 점심시간쯤 되어서 아내한테 전화를 걸어봤습니다. 오늘 저녁에 뭐 할 거냐고 자연스럽게 물어봤어요. 아내는 오늘도 친구들과 만날 예정이라고 하더라고요. 어제와 똑같은 핑계였습니다. 그 순간 확신이 섰어요. 이건 우연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25년을 함께 살면서 아내의 거짓말을 이렇게 확실하게 느낀 건 처음이었어요. 오후 3시쯤 현장을 부현장에게 맡기고 나왔습니다. 직원들한테는 급한 일이 있다고 했어요. 실제로도 급한 일이었죠. 제 인생에서 가장 급한 일이었으니까. 아내 회사 근처로 갔습니다. 회사 주차장에서 아내 차를 확인했어요. 5시 반쯤 되니까 아내가 나왔습니다. 평소보다 옷차림이 신경 쓰인 모습이었어요. 화장도 다시 한 것 같았고요. 아내 차를 멀찍이 따라갔습니다. 25년간 현장 일을 하면서도
이런 추격전은 처음이었어요. 심장이 쿵쾅거려서 제대로 운전하기도 힘들었거든요. 아내는 시내 중심가로 향했습니다. 친구들과 만난다면 보통 가는 카페나 레스토랑 쪽이 아니었어요. 완전히 다른 방향이었습니다. 그 순간 더 이상 의심의 여지가 없다는 걸 알 수 있었어요. 20분 정도 따라간 끝에 아내가 도착한 곳은 모텔 밀집 지역이었습니다. 제 눈을 의심했어요. 25년을 함께 산 아내가 정말 모텔로 향하고 있다니. 현실인지 꿈인지 구분이 안 됐습니다. 아내는 차를 세우고 누군가를 기다리는 것 같았어요. 10분 정도 지나니까 한 남자가 나타났습니다. 4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정장 입은 남자였어요. 아내가 그 남자를 보고 웃으면서 손을 흔들었습니다. 그 순간 정말 온몸에 피가 거꾸로 도는 것 같았어요. 제가 아내한테 한 번도 받아본 적 없는 그런 미소를 다른 남자에게 보내고 있었거든요. 25년 동안 쌓아온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기분이었습니다. 둘이 함께 모텔 안으로 들어가는 모습을 봤을 때는 정말 숨을 쉬기가 힘들었어요. 이런 게 현실이라는 게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평범한 가정의 아버지였는데 갑자기 바람 맞은 남편이 되어버린 거예요. 모텔 앞 주차장에서 2시간을 기다렸습니다. 그 2시간 동안 정말 많은 생각을 했어요. 그냥 모르는 척하고 집에 갈까? 확실한 증거를 더 모을까? 아니면 지금 당장 들어가서 현장을 덮을까? 하지만 25년간 현장에서 단련된 성격이 그냥 놔두질 못하겠더라고요. 뭔가 결판을 내야겠다는 생각만 들었습니다. 이런 상태로는 더 이상 살 수 없을 것 같았어요. 저녁 8시쯤 드디어 둘이 나왔습니다. 아내 얼굴에는 만족스러운 표정이 있었어요. 그동안 집에서 본 적 없는 표정이었습니다. 그 남자와 헤어지면서 뺨에 가볍게 키스까지 하더라고요. 그 순간 참고 있던 모든 게 폭발했습니다. 25년 동안 쌓아둔 분노가 한꺼번에 터져나오는 느낌이었어요. 차에서 내려서 그들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때부터는 제가 뭘 했는지도 정확히 기억이 안 나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의 저는 정말 미친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차에서 내려서 그들에게 다가가면서 머릿속이 완전히 하얘졌어요. 25년간 현장에서 일하면서 위험한 순간들도 많이 겪어봤지만 그때만큼 제 자신을 통제할 수 없었던 적은 없었습니다. 아내가 저를 보는 순간의 표정을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해요. 놀람, 당황, 그리고 죄책감이 한꺼번에 섞인 표정이었습니다. 그 남자는 처음에는 제가 누군지도 몰라서 어리둥절해했어요. 가장 먼저 아내한테 소리를 질렀습니다. 25년을 함께 살면서 한 번도 그렇게 큰 소리를 낸 적이 없었는데 그때는 목청이 터져라 고함을 쳤어요. 지나가는 사람들이 모두 쳐다볼 정도였습니다. 아내는 변명을 하려고 했어요. 하지만 저는 들을 생각이 전혀 없었습니다. 2시간 동안 모텔 앞에서 기다리면서 쌓인 분노가 한꺼번에 터져 나왔거든요. 그동안 참고 살았던 모든 것들까지 다 쏟아져 나왔어요. 그 남자한테도 달려들었습니다. 남의 가정을 파괴한 놈이라고 어떻게 기혼자끼리 이런 짓을 할 수 있냐고 따져 물었어요. 그 남자는 사과를 하면서도 상황을 무마시키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절대 넘어갈 수 없었어요. 주변에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누군가는 싸움이 일어나는 줄 알고 경찰에 신고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제서야 정신이 조금 들었어요. 하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아내는 계속 울면서 집에 가서 얘기하자고 했어요. 하지만 저는 여기서 끝까지 확실하게 하고 싶었습니다. 그 남자의 신분부터 정확히 확인하고 이 일을 어떻게 처리할 건지 분명히 하고 싶었거든요. 그 남자는 아내와 같은 회사에 다니는 부장이라고 했습니다. 결혼한 지 20년 됐고 고등학생 자녀가 둘 있다고 하더라고요. 제 상황과 비슷했습니다. 그런 놈이 어떻게 이런 짓을 할 수 있는지 이해가 안 됐어요. 경찰이 왔을 때는 상황이 어느 정도 정리된 후였습니다. 경찰관이 상황을 물어봤는데 저는 솔직하게 다 얘기했어요. 아내의 불륜을 현장에서 발견했고 감정이 격해져서 큰 소리를 낸 거라고 했습니다. 경찰관은 물리적 폭력이 없었으니 당사자들끼리 조용히 해결하라고 했어요. 하지만 저는 이미 모든 걸 공개해버린 상황이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다 보고 있었고 아마 내일이면 소문이 퍼질 게 뻔했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아내는 계속 사과를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한마디도 대답하지 않았어요. 25년을 함께 살면서 이런 배신을 당할 줄은 꿈에도 생각 못했거든요. 무엇보다 제가 그렇게 폭발적으로 화를 낼 줄도 몰랐어요.
집에 도착해서도 감정이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아이들은 아직 집에 없었는데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런 모습을 아이들이 봤다면 더 큰 상처를 받았을 테니까요. 하지만 이미 벌어진 일은 되돌릴 수 없었습니다. 모텔 앞에서 그렇게 큰 소동을 벌인 이상 이제 조용히 넘어갈 수는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어요. 그때서야 제가 너무 성급하게 행동한 게 아닌가 하는 후회가 들기 시작했습니다. 집거실에 앉아서도 제 분노는 계속 끓어오르고 있었습니다. 아내는 소파 반대편에 앉아서 계속 눈물을 흘렸어요. 하지만 저는 그 눈물이 진짜인지 가짜인지조차 믿을 수 없었습니다. 25년을 속여온 사람의 눈물을 어떻게 믿겠어요. 가장 먼저 물어본 건 언제부터였냐는 것이었습니다. 아내는 처음에는 대답을 못하더니 결국 6개월 전부터라고 했어요. 6개월 동안 저를 바보로 만든 거였습니다. 그동안 친구들과 만난다고 거짓말하면서 다른 남자와 만나고 있었던 거예요. 그 다음에는 아이들이 알고 있는지 물어봤습니다. 다행히 아이들은 모른다고 했어요. 하지만 오늘 모텔 앞에서 벌인 소동 때문에 금방 소문이 날 게 뻔했습니다. 아이들 귀에 들어가는 건 시간 문제였어요. 제가 25년 동안 뭘 잘못했길래 이런 일을 당해야 하는지 물어봤습니다. 아내는 제 잘못이 아니라고 자기가 잘못된 선택을 한 거라고 했어요. 하지만 그런 말이 위로가 될 리 없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제가 남편 노릇을 제대로 못했다는 얘기잖아요. 화가 나서 그동안 아내가 그 남자와 어디서 뭘 했는지 하나하나 따져 물었습니다. 어떤 모텔에서 만났는지, 얼마나 자주 만났는지, 무슨 말을 주고받았는지까지 다 알고 싶었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굳이 그런 고통스러운 디테일까지 알 필요는 없었는데 그때는 모든 걸 알아야 직성이 풀릴 것 같았습니다. 아내는 대답하기 싫어했지만 저는 계속 추궁했어요. 현장에서 일하면서 단련된 끈질김으로 하나하나 캐물었습니다. 결국 아내가 울면서 다 털어놓았는데 들으면 들을수록 더 화가 났어요. 특히 제가 야근한다고 연락했을 때 그 남자와 우리 집 근처 모텔에서 만났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는 정말 미칠 것 같았습니다. 제가 가족을 위해 열심히 일하고 있을 때 제 아내는 다른 남자와 그런 짓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때 아들이 학원에서 돌아왔습니다. 거실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는 걸 금방 눈치챘어요. 평소 같으면 저희가 무슨 얘기를 하든 관심 없어 하던 아이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어보더라고요. 저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했지만 아내의 울먹이는 모습을 본 아들이 계속 물어봤습니다. 결국 부모가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방에 가 있으라고 했어요. 하지만 집이 워낙 좁아서 거실에서 하는 얘기가 다 들렸을 거예요. 30분 후에는 딸도 들어왔습니다. 고등학생인 딸은 아들보다 더 눈치가 빨랐어요. 엄마 아빠가 싸운다는 걸 금방 알아차렸습니다. 평소 같으면 싸워도 아이들 앞에서는 티를 안 냈는데 그날은 제가 감정 조절이 안 됐어요. 딸이 무슨 일이냐고 물어봤을 때 저도 모르게 아내가 다른 남자와 바람을 피웠다고 말해버렸습니다. 그 순간 딸의 표정이 확 굳어지는 걸 봤어요. 아내는 더욱 심하게 울기 시작했고 저는 그제서야 제가 너무 나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어요. 아이들 앞에서 가족의 치부를 다 드러내버린 거였습니다. 특히 고3인 딸은 수능을 앞두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일로 스트레스를 받게 만들어버렸어요. 그날 밤은 정말 지옥이었습니다. 아이들은 각자 방에 들어갔지만 훌쩍이는 소리가 계속 들렸어요. 아내는 거실 소파에서 밤을 샜고 저는 안방에 혼자 누워 있었지만 한숨도 잘 수 없었습니다. 새벽이 되어서야 깨달았어요. 제가 감정에 휩쓸려서 가족 모두를 더 큰 고통 속으로 밀어 넣었다는 걸 말이에요. 아내의 잘못을 따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과정에서 아이들까지 상처받게 만든 건 완전히 제 실수였습니다. 그로부터 3일이 지났습니다. 감정이 조금씩 가라앉으면서 제가 벌인 일들이 얼마나 큰 파장을 일으켰는지 실감하기 시작했어요. 가장 먼저 느낀 건 직장에서의 변화였습니다. 월요일 아침 현장에 나갔을 때 동료들의 시선이 예전과 달랐어요. 누군가가 금요일 모텔 앞 소동을 봤거나 소문을 들었나 보더라고요. 평소 같으면 농담도 주고받고 했는데 그날은 모두 조심스러워했습니다. 특히 현장 막내가 눈치 없이 물어봤어요. 소장님 부인이 어디 아프시냐고 금요일에 급하게 나가시더니 며칠째 안 좋아 보인다고 하더라고요. 그 순간 제 얼굴이 확 달아올랐습니다. 뭔가 숨기고 싶은 일이 있다는 게 다 티가 났나 봐요. 집 상황은 더 심각했습니다. 아내는 3일 동안 회사에 병가를 냈어요.
그 남자와 같은 부서라서 얼굴을 마주치기 힘들다고 했습니다. 결국 제가 감정적으로 폭발한 게 아내 직장 생활까지 망쳐버린 거였어요. 아이들 반응이 가장 마음 아팠습니다. 대학생 아들은 그냥 모른 척 하려고 노력했지만 고3 딸은 달랐어요. 엄마를 원망하면서도 동시에 아빠가 너무 과했다고 생각하는 것 같았습니다. 수능을 2개월 앞둔 상황에서 이런 가족 문제로 스트레스 받는 모습을 보니까 정말 미안했어요. 화요일 저녁에 아내와 제대로 된 대화를 했습니다. 감정이 좀 가라앉은 상태에서 말이에요. 아내는 그 관계를 완전히 정리하겠다고 했어요. 그 남자한테도 더 이상 만나지 않겠다고 확실히 말하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미 믿음이 깨진 상황이었어요. 6개월 동안 거짓말을 해온 사람의 말을 어떻게 믿겠습니까? 더구나 모텔 앞에서 그렇게 큰 소동을 벌여놓고서는 그냥 넘어갈 수도 없는 노릇이었어요. 그때 깨달은 게 있어요. 즉흥적으로 감정을 폭발시키는 건 일시적인 시원함은 주지만 그 후폭풍은 예상보다 훨씬 크다는 것이었습니다. 만약 그때 좀 더 냉정하게 대처했다면 적어도 아이들한테는 상처를 주지 않을 수 있었을 텐데요. 수요일에는 더 충격적인 소식을 들었습니다. 아내 회사에서 그 남자가 인사팀에 불려갔다고 하더라고요. 누군가가 회사에 제보를 한 것 같았어요. 아마 모텔 앞 소동을 본 사람 중에 같은 회사 직원이 있었나 봅니다. 그 순간 정말 후회가 밀려왔어요. 제가 감정을 참지 못하고 그 자리에서 바로 터뜨린 게 이런 큰 일로 번진 거였습니다. 아내도, 그 남자도, 그리고 무엇보다 아이들까지 모든 사람이 피해를 보게 된 거예요. 목요일 밤, 딸이 저한테 와서 물어봤습니다. 정말 이혼할 거냐고. 그러면 자기는 어떻게 되냐고 하더라고요. 그 말을 들으니까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았어요. 수능을 앞둔 딸한테 이런 걱정을 시킨 게 너무 미안했습니다. 그제서야 정신이 들었어요. 제가 25년 동안 쌓아온 가정을 한순간의 분노로 다 무너뜨리고 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아내가 잘못한 건 분명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런 식으로 모든 걸 파괴해버리는 게 과연 옳은 방법일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만약 그때로 돌아간다면 좀 더 신중하게 대처했을 것 같습니다. 적어도 아이들 앞에서는 감정을 드러내지 않았을 거고 공개적인 장소에서 소동을 벌이지도 않았을 거예요. 하지만 이미 벌어진 일은 되돌릴 수 없었습니다. 그 주 금요일, 더 이상 이런 식으로는 안 되겠다 싶어서 아내와 진지한 대화를 했습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 벌어진 일들을 정리하고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결정해야 했어요. 가장 시급한 건 딸의 수능 문제였습니다. 고3 딸이 이런 가정 문제 때문에 스트레스 받으면 안 된다는 생각에 일단 2개월만이라도 조용히 넘어가기로 했어요. 이혼을 하든 뭘 하든 수능이 끝난 다음에 결정하자고 했습니다. 아내는 그 남자와의 관계를 완전히 정리했다고 했어요. 회사에서도 다른 부서로 옮겨달라고 요청했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여전히 반신반의했습니다. 한번 믿음이 깨진 관계에서는 어떤 말도 쉽게 믿어지지 않더라고요. 직장에서의 상황도 처리해야 했습니다. 현장 직원들 사이에서 소문이 돌고 있다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부연장한테 솔직하게 얘기했어요. 개인적인 문제가 있었지만 일에는 지장을 주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다행히 부연장이 이해해줬어요. 25년 동안 성실하게 일해온 저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별다른 추궁은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현장 관리에 더욱 신경 쓰라고 조언해줬어요. 일에 집중하는 게 마음을 다스리는 데도 도움이 될 거라고 했습니다. 아내 회사 상황은 더 복잡했어요. 그 남자는 결국 징계위원회에 회부됐다고 했습니다. 직장 내 성추행으로 신고가 들어간 게 아니라 불륜 관계가 회사에 알려진 거였는데 그것도 징계 사유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아내도 같이 징계를 받을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내만큼은 징계받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아무리 화가 나도 아내가 직장을 잃으면 우리 가정 경제에 큰 타격이 될 테니까요. 그래서 아내 상사한테 직접 연락을 했습니다. 개인적인 문제라서 회사에서 징계할 일은 아니라고 가정 내에서 해결하겠다고 했어요. 처음에는 그런 연락을 하는 게 자존심 상했지만 현실적인 문제를 생각하니 어쩔 수 없었습니다. 아이들과도 제대로 된 대화를 했어요. 특히 딸한테는 정말 미안하다고 사과했습니다. 수능을 앞둔 중요한 시기에 이런 일로 걱정을 끼쳐서 죄송하다고, 앞으로는 절대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약속했어요. 딸은 처음에는 화가 났다고 하더라고요. 엄마도 잘못했지만 아빠도 너무 과했다고, 특히 자기 앞에서 그런 얘기를 한 건 정말 상처가 됐다고 했습니다.
그 말을 들으니까 정말 가슴이 아팠어요. 아들은 좀 더 덤덤했어요. 대학생이라서 그런지 이런 일들을 더 현실적으로 받아들이는 것 같았습니다. 다만 앞으로 부모가 어떻게 살 건지는 궁금하다고 하더라고요. 상담을 받아보는 것도 생각해봤습니다. 부부 상담이나 가족 상담 같은 건 말이에요. 하지만 저는 그런 걸 받는다는 것 자체가 자존심 상했어요. 25년 동안 현장에서 굵직한 일들을 처리해왔는데 집안일 하나 못 해결해서 남한테 도움을 받는다는 게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2주가 지나면서 상황이 조금씩 안정되기 시작했어요. 아내는 다른 부서로 발령이 났고 그 남자와는 완전히 연락이 끊어졌다고 했습니다. 직장에서의 소문도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스럽게 가라앉았어요. 하지만 부부 관계는 여전히 어색했습니다. 같은 집에서 살고는 있지만 예전 같은 친밀감은 찾을 수 없었어요. 저는 아내를 용서했다고 말하면서도 마음 한구석에서는 여전히 의심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깨달은 게 있어요. 즉흥적으로 감정을 터뜨리는 것보다 냉정하게 상황을 수습하는 게 훨씬 어렵다는 것이었습니다. 한순간의 분노는 금방 지나가지만 그 후유증을 치료하는 데는 훨씬 오랜 시간이 걸린다는 걸 실감했어요.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시점이 그 일로부터 1년이 지난 후입니다. 1년 동안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고 많은 생각을 할 시간도 있었어요. 그때의 제가 한 선택들을 지금 돌이켜보면 참 복잡한 심정이 듭니다. 우선 가족 상황부터 말씀드리면 다행히 딸은 수능을 잘 쳤어요. 그 혼란스러운 상황에서도 공부에 집중해서 원하던 대학에 합격했습니다. 지금은 대학 새내기로 새로운 생활을 시작했어요. 그때 제가 딸 앞에서 감정을 드러낸 것에 대해서는 아직도 미안한 마음입니다. 아들은 군대에 갔어요. 입대하기 전에 저한테 말하더라고요. 그때 아빠가 너무 성급하게 행동한 것 같다고. 하지만 그 마음은 이해한다고 했습니다. 아들의 그런 말이 위로가 되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자식이 아버지를 걱정하게 만들었다는 게 부끄럽기도 했어요. 아내와의 관계는 복잡합니다. 완전히 예전으로 돌아갔다고 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헤어진 것도 아닙니다. 지금은 조심스럽게 관계를 재건해 나가고 있는 중이에요. 신뢰를 회복하는 건 생각보다 훨씬 오랜 시간이 걸리더라고요. 직장에서는 별다른 문제 없이 지내고 있습니다. 동료들도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스럽게 그 일을 잊어버린 것 같아요. 현장 일은 원래 바쁘다 보니까 개인적인 일에 그렇게 오래 신경 쓸 여유가 없거든요. 1년 전 그날을 돌이켜보면서 가장 많이 하는 생각은 만약 이라는 가정입니다. 만약 그때 좀 더 냉정하게 대처했다면 어땠을까? 만약 아이들 앞에서 감정을 드러내지 않았다면 어땠을까? 만약 모텔 앞에서 소동을 벌이지 않았다면 어땠을까? 하지만 동시에 이런 생각도 들어요. 그때 그렇게 터뜨리지 않았다면 지금도 계속 속고 살고 있었을지도 모른다고 말이에요. 아내가 정말로 그 관계를 정리했을지도 의문이고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아직도 제가 그때 한 행동이 완전히 잘못됐다고는 생각하지 않아요. 문제는 방법이었습니다. 감정을 터뜨리는 것 자체보다는 그 방식과 장소, 그리고 타이밍이 잘못됐던 것 같아요. 25년을 함께 산 아내한테 배신당했을 때의 그 분노는 정말 어떻게 표현할 수가 없어요. 그 순간에는 정말 미친 사람처럼 행동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감정도 조금은 조절할 수 있었어야 했는데 그러지 못한 게 아쉬워요. 특히 아이들 앞에서 그런 모습을 보인 건 정말 후회됩니다. 부모의 문제로 아이들까지 상처받게 만든 건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고 생각해요. 그 부분만큼은 정말 제가 잘못했다고 인정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냥 참고 넘어가는 게 옳았다고는 생각하지 않아요. 문제는 어떻게 현명하게 대처하느냐였던 것 같습니다. 감정적으로 터뜨리는 것보다는 좀 더 계획적으로, 그리고 아이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는 방식으로 해결했어야 했어요. 지금 와서 생각해보니까 그때 바로 변호사를 찾아가거나 상담을 받아볼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또는 아내와 둘이서만 조용히 해결할 방법도 있었을 거고요. 하지만 그 순간에는 그런 여유가 전혀 없었습니다. 1년이 지난 지금 저는 비슷한 상황에 있는 분들에게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화가 나더라도 일단 한 번은 생각해보세요. 당장 터뜨리는 것보다는 하룻밤 정도 시간을 두고 냉정하게 판단해보시길 바랍니다. 특히 아이들이 있다면 더욱 신중해야 해요. 부모의 감정적인 대응이 아이들에게 평생의 트라우마가 될 수 있거든요. 저는 그 부분에서 정말 큰 실수를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배신당한 상황을 그냥 참고 넘어가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분명히 대응은 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 방법을 좀 더 현명하게 선택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즉흥적으로 감정을 터뜨리면 순간적으로는 시원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 후유증은 예상보다 훨씬 길고 복잡합니다. 저처럼 1년이 지나도록 그 영향을 받고 살아야 할 수도 있거든요. 지금의 저는 예전보다는 조금 더 신중해진 것 같아요. 물론 아직도 가끔은 감정적으로 대응하고 싶을 때가 있지만 그 전에 한 번 더 생각해 보려고 노력합니다. 그때의 경험이 저를 더 성숙한 사람으로 만들어준 것 같아요. 상처도 사랑도 모두 인생이라는 걸 이제야 조금 알 것 같습니다. 완벽한 해답은 없지만 그래도 조금 더 현명하게 살려고 노력하고 있어요.